네, 체포를 방해하고 계엄 이후 선포문을 만든 의혹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남 탓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 6개월간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그런 말들이 탄핵되었습니다. 올 1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서 소총을 찬 경호처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경호처 간부들은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위력 순찰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란 증언을 내놨습니다. 김무 경호정보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위력 순찰, 위협 사격 등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발언을 기록한 이강전 경호 5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재판에서 공개됐습니다.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고 언론에 잡혀도 문제없음. 여기에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부숴버려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강전 부장은 대통령이 총기를 노출해도 괜찮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사후에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혐의에 대해선 재판 내내 책임을 아래로 떠넘겼습니다.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이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작성과 폐기 모두 한덕수 전 총리 책임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강혜구 전 부속실장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 사안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왜 이걸 자네가 가져왔나? 날짜 지났는데 괜찮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말은 했지만 서명을 했습니까? 네, 설명하셨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함이 타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범정이 무겁고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윤석열의 첫 구형이 나왔습니다. 특검, 윤석열 징역 10년 구형, 체포 방해 직권 남용 등 혐의. 윤석열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재판 7개로 늘어 특검, 명태균의 공짜 여론조사 받은 혐의 기소, 김건희 특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을 추가 기소하며 형사 재판만 무려 7개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제 사법 절차가 윤석열을 향해 전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윤석열의 결심 공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이 받은 혐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이었습니다. 즉, 이번 결심 공판은 내란 혐의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단호했습니다. 특검, 윤석열 징역 10년 구형, 체포 방해 직권 남용 등 혐의. 특검 측에서는 대통령으로서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본인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긴커녕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 급급한 모습 보이고 있다 라고 강력하게 질책하며 10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실제로 특수 공무집행방해의 법정 최고형은 최대 징역 7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이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을, 직권 남용에 대해 징역 3년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대해 2년을 구형해 총 10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검은 윤석열을 봐주기는커녕 최고형에 근접하게 구형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체포방해와 계엄 문건 조작, 기록 삭제 지시가 엄중히 단죄되지 않는다면 권력자는 언제든 법을 비틀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남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단호한 처벌은 분명한 경고가 됩니다. 그렇기에 특검에서는 이러한 구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형, 지난번 김건희의 15년 구형과 비슷한 구형입니다. 즉, 부부가 나란히 중형 기준선에 올려졌다는 의미입니다. 대통령도 영부인도 법 앞에 예외는 없다고 특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구형을 통해 내란 특검의 방향성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결심 공판이 벌어진 사건은
내란의 본류 사건이 아닙니다. 부수적인 혐의임에도 10년의 구형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군과 정보기관 동원해 헌정질서 파괴를 다루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은 어떻겠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형량은 최대 사형,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검은 최고형에 근접하게 형량을 구형하고 절대 봐주기를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번 구형을 보면 특검의 내부 기준은 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으로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앞서서 불이타라는 단어까지 꺼내며 선고 자체를 미루려고 하는 추태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변호인들은 증거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그 많은 양의 증거들을 실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6개월 선고라는 것이 예정에 없다가 느닷없이 지금 특검의 요청에 의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인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불이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것이 뭐 어떤 논리가 다 설명이 되죠. 재판장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고 뭐 특검 측 얘기도 뭐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불이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백대현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내란에 대한 판단과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의 쟁점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선고일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끝까지 법기술과 시간 끌기로 일관한 윤석열이었지만 결국 모두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석열의 재판에 대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습니다. 2억 7천만 원 상당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명태균 씨는 제공한 공여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여론조사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 8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다음 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형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건 이번이 7번째입니다. 윤석열 재판 7개로 늘어 특검, 명태균의 공짜 여론조사 받은 혐의 기소, 앞서 구속 기소된 김건희와 함께한 공동범행으로 명태균에게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즉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것입니다. 그렇게 윤석열이 받는 형사 재판이 7개로 늘어났는데요. 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 7개를 동시에 받는 전례 없는 상황, 이 정도면 기록으로 남을 사건입니다. 심지어 그 금액만 해도 2억 7,440만 원 상당, 횟수만 보더라도 공표용 여론조사 36차례, 비공표용 여론조사 22차례, 총 58차례의 여론조사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제공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범행, 윤석열의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특검은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공동범행이라고, 결국 윤석열 정권에서의 권력은 거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란 실체가 드러난 셈입니다. 이번 재판은 단지 윤석열 개인의 형량을 가르는 절차가 아닙니다. 최고 권력자가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하려 했을 때 국가가 어떤 태도로 응답하는지를 묻는 시험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그 선택의 대가를 이제 법정에서 하나씩 차례로 되돌려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의 중대성 및 재질 불량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자 진술과 각종 보고 문건,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체증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충분히 입증됩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 기관을 사유화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본건 범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본인의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이나 법원의 재판 관할, 위법 수집 증거 등과 관련된 주장을 하며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형사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한 역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 사법부의 견제와 통제를 받고 행정부 내에서도 각종 절차와 기능에 따라 견제와 통제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헌법은 행정부 내에서의 대통령 권한 행사 통제 장치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제도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주의 및 부서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 헌법이 마련한 통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던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와 같은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구형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 사실에 적용된 제명과 적용법조 법정형은 다음과 같고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피고인에게 최대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체포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 도피 교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법정형이 중한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 방해 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단체 다중의 이력을 보인 경우,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반복적 범행, 피지자에 대한 교사, 계획적 범행 등 다수 가중 양형 인자가 존재하므로 가중 구간 1년에서 4년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 범행은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 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여 재판의 집행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전례 없는 공무집행 형태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방해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구간 1년에서 4년보다 중한 징역 5년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공보, 비합헌 현출 방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 범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 성격의 범죄들로서 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없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한 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를 호도하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린 점, 자신이 공범들과 범행에 사용한 비합헌의 통화 기록 등 정보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점,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과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이들 범행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범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탄핵 수사 절차 사용 등 적극적 목적, 허위 공문서 작성자가 행사한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등 다수 가중 양형 인자가 존재하므로 가중 구간 1년 6월에서 2년 6월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헌법상 통제장치인 문서주의, 부서주의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후에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탄핵 심판 또는 수사 절차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무단으로 폐기까지 한 것으로 재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와 같은 양형위원회의 양형 구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선고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함이 타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범정이 무겁고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대표 취임하실 때 내란 세력과는 악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야 극한 대치로 인해서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새해에는 좀 여야 협치 관련해서 좀 구상이 있으신지 여쭙고 하나 더 여쭈면은 그동안에 당대표 재임하시면서의 성과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지 여쭙습니다. 당대표 수행에 대한 평가는 몇 점이냐? 그건 제가 채점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채점자고 국민들이 채점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사실 전당대회 당선 직후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내란 세력과는 악수하지 않겠다 한 부분은 사실은 상징적인 정치적 수사였는데 진짜 악수하면 안 된다. 주변에도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한간에는 저에게 당대표가 야당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굉장히 많이 돕고 있다. 그래서 그냥 내비둬라. 왜 자꾸 윤 5개인 세력과 단절하라 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저에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는 원칙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최후의 순간에 쓰는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진정으로 공식적으로 당대표가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고 또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으면서도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자들과 단절하지 않고 오히려 손잡고 그들과 한 목소리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타협해야 됩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먼저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모든 걸 떠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들이 낸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무슨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인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한편으로 국민의힘 처지가 본인 스스로도 속으로 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길로 들어서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그런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야당이 강해야
여당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잘하면 여당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건강하고 건전한 야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